안녕하세요. 심지입니다. 어 제가 이제 연속 시리즈처럼 그 한국 상담 심리학의 1급 필기 시험 합격 수기와 이제 과목별 전략 노하우에 대한 어떤 이제 녹화본을 올려드렸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론책을 좀 한번 더 언급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1급 선생님한테 이론에 대해서 돈을 좀 투자하고 막 스터디를 하는, 그러니까 리드를 해 주시는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이론 이제 수업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박사까지 했는데 이론 수업을 또 들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있는데, 그만큼 이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입장이 그 이론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담에 되게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거의 뭐, 그러니까 횟수로는 지금 2 급을 취득한 지 이제 12년 차가 됐지만 실제로 상담한 이제 횟수를 따져 보니까 거의 이제 10 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박사학위 들어가면서 이제 상담을 못할 때도 있었고, 뭐 아파서도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간중간에 쉴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할 때도 그렇고 박사 과정 때도 그렇고 교육 분석이라고, 이제 제가 상담사가 상담자한테 저 이제 슈퍼비전을 받기도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꽤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쯤에 이제 수련 수첩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학회에 보냈습니다. 이제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서류 전형이 먼저 합격을 해야지만 면접 시험 볼 자격이 주어져서,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이 한상심 시험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근데 이론 공부는 이렇게 좀 책을 찬찬히 보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뭐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뭐 진짜 학부 심리학부부터 시작해서 이론은 얼마나 많이 접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론은 한정없이 꼬우면 꼬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책 이제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지만 이 책도 있었고, 저는 이제 권상만 선생님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로 이 책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번에 이제 뭐 그 상담 이론 문제에서 보면 뭐 실존주의 이론에 대한 내용이 조금 색다르게 좀 편집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본가 했더니 이 책에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꼼꼼히 보시는데 이 책을 볼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순서가 그냥 나열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론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왜 심리 검사도 왜 히스토리, 뭐 언제는 어떤 검사가 뭐 발명이 됐고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연도에 어떤 이제 형태로 이런 이제 검사 도구라든가 이론들이 발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상담 이론 책이든 처음 이게 책을 펼쳐 놓으면 프로이트 이론부터 많이 나와요. 정신분석 이론이죠. 근데 그 정신분석 이론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그게 가장 이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반대하는 이론들이 조금씩 이제 정신역동 이론이고 비슷하지만 뭐 아들러라든가 뭐 설리반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론들이 이제 차곡차곡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뭐 3세 이전에 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리비도라는 이제 성적 욕구가 어느 발달 단계에 고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발달 단계를 나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심리 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했던 이제 후임들 후에 나오는 이론가들, 뭐 호나이도 그랬고, 뭐 어 대인관계 이론을 얘기했던 설리반도 그랬고, 이런 분들은 아들러도 그랬고, 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들도 프로이트의 이론을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론들을 고찰하셨고 또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아니다. 인간은 타고난 어떤 본성 자체가 성장 경향성이 있고 실현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정말 그 가치에 대해서 존중을 받게 되면 공감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 실현할 수 있다. 이제 타고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한 이제 인본주의 이론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주의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행동주의와 인도주의 통합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높아졌는데 어쨌든 프로이트 시기에는 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이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이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그 연도별로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순차적으로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뭐 결정론적인 그런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적인 이론을 좀 약간 이제 반대하면서 나타났던 이론들이 이제 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외우시면 이론들은 확실히 많이 와닿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라고 해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얘기하듯이, 새로운 이론들도 이전의 이론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 이제 최근 나오는 이제 액트, 마음 챙김 뭐 이런 쪽 이론들이죠. MBSAR 뭐 이런 MBCT 뭐 이런 식으로 인지 행동과 또 그리고 동기 상담 같은 경우는 인문제 어떤 이론을 좀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론이고 그렇지만 이제 최신 이론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기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의 또 그런 이론들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알고 있는 이론이지만 그 이론을 더 탄탄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뭐 상담자분은 이제 그분이 계속 이제 그 1급 시험을 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험은 무조건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화를 내시고 거기에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회에 좀 저격을 하는 근데 저는 좀 그걸 보면서 어떤 부분은 또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1급을 제가 이제 수련 수첩을 정리를 하면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뭐 이렇게 점검을 받고 슈퍼바이저한테 뭐 이렇게 도장을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회기당 뭐 진짜 8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가격을 매기면 매길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지적 재산인 거라 저도 만약에 이제 슈퍼바이저가 되면 1급을 이제 취득하고 나서 저도 이제 수련을 할 때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참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좀 한 1년 정도, 뭐 2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학기는 말 그대로 정말 어학연수 과정이 있었고, 1년 정도는 그냥 정말 또 다른 1년은, 정말 심리학과에 좀 들어가서 그런 이제 활동을 직접 했었어요. 학점도 취득해서 오고.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북미에서 어쨌든 이런 심리학이 좀 더 발전해서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에서 발달을 해서 넘어간 거지만, 그러니까 북미 문화에서는 이런 이제 뭐 상담 이론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내 시스템으로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면 무료로 그렇게 실습할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면 이제 유학을 가는 게 좋은데 영어도 해야 되고 다른 언어로 그 많은 책을 읽어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쥐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뭐 많은 과목을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수련 체계가 조금 너무 이제 주먹구구식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슈퍼바이저급 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1급 선생님들이신데 한 2천 명 정도가 이제 넘어요. 근데 그분 중에 정말 윤리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 안에서 이제 상담을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내담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 생태계가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담자가 상담자한테 수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어쨌든 장사를 해먹는 약간 이런 구조가 돼버린 면도 없잖아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고 국가 자격증화가 되면서 가는 과정 중에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꼭 나쁘게만은 볼 수는 없는데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내용에 막 가스라이팅 돼서 조금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거기에 막 폭주하는 걸 보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한번 이제 이 한상시 1급 시험을 이제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도 마음속으로는 되게 좀 욕도 나오고, 아,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그리고 솔직히 뭐 그 기출문제가 제공이 안 되니까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되게 두루두루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공부 자체가 그냥 단순 암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상담자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 베이스를 깊게 갖고 가기 위해서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내는구나. 근데 솔직히 저희 선배님들,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 이렇게까지 문제가 어려웠을까 싶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좋게 생각하면.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안목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막 그걸 막 저격해서 뭐 시험, 그래, 뭐 열심히 공부한 점수는 맞겠지만, 본인은 이제 그게 영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다른 남의 탓을 하는 거죠. 학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붙는 분들이 있으니까,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걸까? 근데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주지 않고, 그냥 서류 설명 없이 그냥 혼자 알아서 자기가 정리하면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미하지만 이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지만, 제가 이제 떨어져 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합격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제 제가 브이로그를 열었고, 뭐 공개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시험이 평균이 70이 넘는 게 어려울 정도의 시험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적어도 청소년 상담사나 뭐 이제 그 임상 심리사나 이런 쪽은 기출 문제도 이제 시중에 다 오픈이 돼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보면 가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시험지를 주니까 그 시험장에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을 잡고 들어가는데,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기출 문제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잡혀요. 근데 이건 이제 기본 베이스가 제가 심리학이고 상담 전공을 했던 이제 석박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게 잘 잡히는 거고, 뭐 처음부터 막 정말 1급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베이스가 있는 사람도 한상심 시험은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난이도가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이제 인정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좀 투자를 하시고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뭐 새벽 타임이든 뭐 밤에 늦게라도 그런 이제 독서 스터디 이런 그런 모임들을 좀 많이 구성을 하셔서 책을 많이 읽고 곱씹어 보고, 이론을 정말 그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사례 개념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이상심리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사례 개념화는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이 어떤 내담자분들이 왔을 때 정말 그 첫 회계 내에서 이 내담자를 어떻게 구성해서 내가 정말 접근을 하고 이론을 접근하고 적용해서 상담을 이끌어 가야 될지, 이게 이제 사람 개념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빡빡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이론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지 않으면 학위가 아무리 많이 높고 뭐 정말 뭐 있다 하더라도, 꼭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정도의 수련 과정을 마쳤다는 걸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져서 그건 좀 아쉽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면접 시험도 남았지만, 앞으로 후배님들한테는 기출 문제들이 공개가 돼서 정말 같이 공유를 하고, 정말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상담사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공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만약에 그냥 기출이 있었다 그러면 그 기출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 이 기출이 없다는 거는 방향성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누군가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론책이 가장 중요하다. 뭐든지 이론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정말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좀 더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책을 보려고.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좀 허를 찌르는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토의나 논의를 통하면 집단 지성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만약에 뭐 끼리끼리 너무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 또 고만고만할 수 있는데 그런 북스터디는 이제 어떤 뭐 박사 졸업자이시고 뭐 교수님급 되시는 그런 분들이 리드를 해주시는 그런 리딩방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찌질한 임상심리사 막 그런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 이제 심리 상담사 모임 그런 것들이 그 네이버 블로그도 꽤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본인 이렇게 블로그를 많이 오픈하셔서 하시는 개인 블로그들도 글도 되게 잘 쓰시고 자신의 어떤 상담 센터 운영하시는 거 이런 거 홍보하시면서 잘 이제 이론들을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있어서 자료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 이제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제 심지의 어떤 그런 의견 그래서 지금 전국민 마음 투자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7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요원으로서 또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만큼 공들여서 공부를 했고 어렵게 했는데 아쉽게도 그 한국 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이나 상담학회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라서 공신력이 처음에는 이제 뭐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자격증들을 조금 믿고 걸으셔라.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수련받고 많은 양의 그 정말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또 공부를 하고 계속 이론 공부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험을 봤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 밑에서 만약에 상담을 받는 내담자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물 복용을 해야지만 되는 내담자분들도 있지만 같이 심리 상담 치료가 병행이 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3년 이상 상담을 받아봤던 경험자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 정말 한번 좀 보시고 앞으로 이제 상담의 길을 가려시는 분들은 왜 이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정말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 상담의 길에 뛰어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이제 비워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상담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시고, 이제 말 그대로 교육 분석을 많이 받아보시고, 충분히 비워진 상태가 돼야지만 내담자의 말이 들려요. 근데 자신의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내담자의 말을 국회에서 이렇게 뭔가 굴절이 돼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거를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 상담심리학회나 상담학회 쪽에 그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수련을 받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시험 과정을 이제 통과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길을 오기까지 처음에는 그냥 뭐 1급 취득하고 만약에 별거 아니면 딴 거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석사를 취득한 지 거의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지나서 탄탄해진 상태로 또 1급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그 떨어졌던 경험 때도 저도 막 이런 시험을 왜 내냐 막 뭐 이런 원망도 할 때도 있었죠. 근데 막상 합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왜 저 사람 붙고 나는 떨어졌지? 이제 이런 반성도 좀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자신이 어떤 길을 나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호도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학회를 막 이렇게 막 저격하거나 그런 유튜버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마무리를 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을 만큼은 다 남긴 것 같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한국 상담심리학회 그 이제 정말 이렇게 합격하신 후기들이 그래도 꽤 이제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1급 선생님들도 2,000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후기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정말 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셨을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보고 나서 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하시고서 막 이렇게 저격하는 얘기를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또 이 내용이 좀 저의 이제 생각을 뭐 드러내는 어떤 유튜브니까,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입니다.